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타겟책은 보이지 않고 근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이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식의 어떤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좀 역사적인 사례를 좀 들어본다면 1942년을 좀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2년은 참 그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전쟁 국면이었습니다. 1941년 이제 6월부터 이제 독소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독일의 바르바라스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에 접어들면서 보급선의 이제 문제와 폭탄으로 이제 정체를 보게 됩니다. 전술적 후퇴를 거부한 히틀러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독일군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황을 또 오판한 스탈린은 또 이제 독일의 어떤 전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반격을 추진합니다. 이제 이후에는 달라지지만 이제까지 1941년 겨울 그다음에 1942년 초까지 소련군은 독일군에 대해 상대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력을 재빨리 정비한 독일군의 반격으로 다시 이제 소련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전선이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됩니다. 그러다가 1942년 이제 봄이 되니까 히틀러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카프카즈 인근에 있는 유전지대를 목표로 한 청색 작전을 이제 발휘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오판을 했던 소련군의 스탈린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련군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또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10월경에 이르면 이른바 볼가강 거의 시베리아에 이제 가까워지는 이제 스탈린그라드에 이제 독일군이 진입하게 되고 그 남쪽으로는 이제 카프카즈 유전 지역 초이까지 소련의 어떤 에너지 자원의 생명줄이 할 수 있는 그 카프카즈 유전 지역 초이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북아프리카에서는 열세인 전력에 의해서도 롬멜이 이제 진격을 해서 1942년 6월에 영국의 중요하게 이제 군사적 근거를 담고 있었던 토브룩 항구가 함락이 되면서 영국이 또 막대한 물자 자원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급로도 차단당하면서 이제 수에즈 운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1942년 6월에는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 미 해군의 반격으로 일본의 주력 항모 4척을 격추시키는 승전으로 승기를 잡았다고는 하지만은 일본의 육해군은 이제 건재했고 심지어 인도의 지척까지 진격을 했으며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함락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연합군 거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까지 이제 위협을 받게 되고 급기야 이제 북아프리카 전선에 군을 파견하였던 오스트리아는 자신의 이제 군대를 급격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롬멜이 이제 영국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1942년 6월 경에 연합군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련군은 두 번에 걸친 이제 독일군의 대공세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고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로 전선에서의 어떤 국면 전환을 꾀하기에는 아직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소련이 이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군과 미국을 향해서는 2차 전선을 형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정들 북아프리카에서 밀리고 동남아에서 밀리고 호주가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까지도 도저히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까지도 도저히 제2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제 미국이 이제 자랑하는 이른바 쇼미더머니 식의 대량 전시물자 생산은 1943년에 이제 이르러서야 가능했기 때문에 1942년에는 아직은 그 생산 역량이 풀 가동되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처칠의 입장이 곤혹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의 압력 속에서 이제 이 전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제 전후에 연합군이 이긴다 하더라도 이제 영국의 입지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처칠의 이런 조급함, 전후 정세까지 고려한 이런 조급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이제 하려면 북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해봐야 속된 말로 삐깔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자원도 병력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10,000명 내외의 사단급 병력을 사용해서 프랑스 예안에 이제 상륙한 후에 이러저러한
공격 작전을 한 후에 그냥 빠져나오자. 상륙하고 뭐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자라는 좀 기괴한 작전. 어떻게 보면 이거 작전 자체가 좀 의미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작전인데 이런 작전을 이제 외교적인 이유로 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목표가 이제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데 DF 항구였고 당시 이제 그 낙관적인 영국군 지도부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독일과 소련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서부 유럽 대서양을 말한 특히 이제 영국과의 해협에서도 굉장히 그 방위가 취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리에 기습작전은 할만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1942년 7월경에 이제 오퍼레이션 러터라는 걸 예정을 했는데 이게 지연이 되었고 8월경에 이제 오퍼레이션 주빌리라는 것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5,000명의 캐나다 이사단 병력, 1,000명의 코만도 및 미국 레인저 등이 이제 상륙 후 이제 탈주 작전을 하게 되는데 유보트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또 전함 같은 큰 배는 동원하지 못하고 구축가 위주의 함정만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상륙 부대에 대한 함포 지원이 굉장히 소규모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라이언 일병 구호 같은 걸 보셔도 알겠지만 상륙 부대 같은 경우는 가벼운 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작전은 급조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순서가 맞지 않고 이제 기습이란 명목으로 사전 공습, 사전 함포 사격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제 병력들이 별로 얼마 안 되는 병력이지만 해안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들을 엄호하기 위한 이제 공군이 들어가지만 이미 이제 그 상륙 작전이 진행됨을 알고 있던 독일 공군의 반격에 의해서 엄청난 희생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입된 병력 중 900명이 전사하고 2,000명이 이제 포로, 그다음에 뭐 상륙을 했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제 군사 물자 등 작전 물자들을 이제 상륙을 했는데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모든 물자를 이제 두고 나오는. 그래서 원래 작전 목표 자체도 소련이 요구하던 제2전선도 아니었지만 당연히 소련 전선에 영향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에 우리는 할 만큼은 했다라는 이제 생색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이 진행되는데 당시 롬멜을 제외한 독일 이제 군부들은 수십만의 병력이 내려와야 되고 또 그 이에 따르는 엄청난 물자, 차량, 뭐 탄약, 식량, 엄청난 물자들이 이제 땅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대규모 항만이 필요하고 그 대규모 항만이 없는 곳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맨몸만 이제 병사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런 짓거리를 연합군이 하겠느냐. 그래서 항만이 있는 곳에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선입관념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롬멜 같은 사람은 그런데 DF 이런 앞서 말씀드린 DF 상륙 작전 같은 경우에 항만이 되어 있는 이런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희생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연합군이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해안만 있는 이제 뻘만 있고 이제 모래사장만 있는 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노르망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합군이 그러한 이유로 항만이 있는 곳으로 상륙했다가는 엄청난 이제 병사들의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라는 판단으로 노르망디를 상륙 지점을 잡아 작전을 하는데 항만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진으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영국에서 싣고 와서 이제 바다에 빠뜨려서 일종의 이제 인공 항만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차량에 들어갈 이제 유류등 같은 경우도 이제 배로 뭐 드럼으로 이동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영국으로부터 노르망디 해안까지 송유관을 이렇게 쭉 바다 밑에 놓아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 군의 대부분 이제 고위 지휘관들은 이게 항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르망디에 상륙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연합군은 미군의 막대한 물자를 기반으로 해서 항만을 아예 노르망디에 상륙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 뭐 교란 작전도 있었고 뭐 패튼 장군이 뭐 주력 상륙 부대인 것 같은 이제 유령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한 희생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쟁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도저히 이제 뭐 주요 미군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도저히 이제 이 전쟁 국면을 타개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이제 지금의 미얀마, 버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버마를 통해서 인도로 진출을 하자. 인도로 진출하면 이제 영국이 인도를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던가 인력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 영국의 어떤 타격을 줌과 동시에 이제 원래는 이제 베트남, 버마, 중국의 국민당 정부를 지원했던 연합군의 물자들이 이곳이 이제 차례차례 이제 일본군이 이를 차단하게 점령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제 충치까지 가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 공중, 뭐 육상 보급로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군은 여기까지도 진출해서 이걸 차단하면 중국 전선에서도 이제 일본군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뭐 버마를 돌파해서 인도로 쳐들어갔는데 지금도 이제 뭐 영화 카이와의 다리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대부분의 지역이 뭐 완전히 자연림 같은 밀림으로 되어 있고 험준한 산맥과 엄청난 이제 여름에 특히 우기에 엄청난 이제 폭우가 내리는 지역이라서 지금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을 1940년대에 부족한 일본군의 장비를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약 10만 명이 이제 투입된 일본군 중에 거의 3만 명만이 살아 돌아오는 끔찍한 희생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후에 이제 이 작전을 이제 주도하고 실행했던 무다구치 렌야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 일본군 중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뭐 전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연합군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다구치 렌야가 이제 버마에서 작전을 아주 강행함에 따라서 그 버마를 탈환하기 위한 연합군의 희생이 더 적었다. 오히려 전쟁 기간을 줄이고 전투 기간을 줄이고 연합군의 희생을 덜게 했다는 이유로 전범도 재판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전에 이제 이 무다구치 렌야가 1944년에 이제 버마 전투를 계획하기 이전에도 버마를 통한 인도 육상 공격이 논의되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전히 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고 엄청나게 험준한 지형, 우기에 엄청난 폭우 등이 문제가 되어서 다 입안만 하다가 포기했던 것인데 이런 무다구치 렌야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이것만이 대일본 제국을 살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이 작전을 강행하다가 이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뭐 전쟁의 패전을 더 앞당기는 역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영국군, 뭐 일본군 이러이러한 전황 상황과 외교적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두 번의 작전을 하였다가 병사들의 희생만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최근에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으로 이제 뭐 비상개헌까지 해봤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러저런 어려움 속에 개헌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치 자기는 뭐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참 국가 전체를 지금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살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들인 건데 뭐 저 스스로도 좀 이런 경험들이 비슷한 게 있어서 착잡한 심정으로 요사일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